반갑습니다. 2022년 새해 농업인 시험교육 중 고추 재배 기술을 강의할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김영국입니다. 그럼 먼저 강의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고추의 재배 현황 및 가격 동향, 고품질 안정 생산 전략, 재배 기술, 고추에서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 및 생리장애, 고추 수확 및 건조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추의 재배 현황 및 가격 동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의 재배 면적은 2021년 기준으로 전국에 34,371헥타, 전남은 5,067헥타인데 그중 신안군은 약 1.2%와 8%인 408헥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기상 호조로 인하여 300평당 수확량이 전년에 비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총 생산량은 약 8만 톤으로 재배 면적 증가 및 생산 단소의 상승 등으로 약 6만 톤가량이었던 2020년 생산량보다 33% 증가하였습니다. 가격 동향을 살펴보자면 2021년산 건고추 가격은 재배 면적 증가 및 작황 호조로 생산량이 늘어 전년 대비 가격이 하락하여 평년을 약간 밑도는 수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2022년 고추 재배 의향 면적은 2021년 건고추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7.7%가량 감소한 3만 800헥타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고품질 고추 안정 생산 전략에 대하여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추의 생리력 특성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는 약 20도에서 가장 과실이 충실하며 그보다 온도가 높을수록 크기는 작아지기 시작하며 30도 이상에서는 가장 작은 크기가 됩니다. 그리고 생육 중 15도씨 이하나 35도씨 이상의 온도에서는 생육이 쇠퇴하고 낙화, 낙가가 많아집니다. 고추는 호광성 작물로서 햇빛이 많을수록 꽃수와 착가수가 증가하고 오후보다는 오전에 광합성 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또한 청근성 작물이기 때문에 토양의 건조와 침수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니 그만큼 포장 조성 및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안정 생산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할 것은 병충해에 강한 품종을 선택하여 재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병충해는 적기 방제 시기를 놓칠 경우 효과적인 방제가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저항성 품종을 선택하여 재배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마련입니다. 또한 적기 정식을 하여 고추가 외부 환경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고추에서 발생하는 병의 대부분은 과습한 환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포장 조성 시 일항을 높게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외줄 재배로 고추의 통풍을 좋게 만들어주며 가급적 습한 포장에서의 재배를 지향해야 합니다. 병해충은 발생 후 치료보다는 외방 위주의 방제에 주력하고 포장이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한 관수시설을 설치하여 칼슘 결핍 등의 생리장애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제 고추의 재배 기술에 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추의 파종 시기는 터널 재배의 경우 1월 하순에서 2월 상순, 노지 재배의 경우 2월 중하순인데 정식일로부터 70일에서 80일 정도를 역산하여 파종 시기를 결정하면 편리합니다. 약 30도 내외의 물에 5시간에서 10시간 침종하여 수분을 흡수시키고 그 후 하루 이틀간 28도에서 30도씨를 유지하여 싹 틔우기를 하며 파종 후 발화 저온인 20도에서 30도 사이를 유지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파종 적기를 판단하는 기준은 뿌리가 고추 종자의 껍질을 뚫기 전 충분히 부풀어 있는 상태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입곡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파종석 내 갑자기 찬바람이 들어가거나 차가운 물로 관수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파종 후에는 싹이 틀 때까지 고온 다습하게 유지하다가 싹이 튼 후 10일경부터 2-3일 간격으로 기온이 높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경 오판 밑까지 충분히 스며들도록 물을 주면 됩니다. 파종 후 약 30일 정도가 지나 번엽이 2-3매가 되면 일단 포트에 옮겨 심기를 하게 되며 옮겨 심기 후에는 2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주어서 활착을 촉진하게 만듭니다. 육묘시 생육 저온은 주간 25도 내외, 야간 20도 내외이며 이때 낮 온도를 낮게 관리하면 고추묘의 생육이 지연되고 밤 온도가 낮 온도보다 높게 관리하면 묘가 황색으로 변하면서 연약해집니다. 또한 육묘 중 영양분이 전체적으로 부족하게 되면 묘의 생육이 저해되고 정식 후에 활착 또한 지연되면서 꽃눈 형성도 저해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융비형 후기의 영양 부족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요소를 200에서 300배기나 제4종 복비를 2, 3회 정도 건조나 연면 시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묘상의 잘록병은 15도 이하의 저온 상태에서 습도가 높고 일교차가 클 때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육묘상 내 온도를 15도 이상으로 유지하고 잦은 환기로 과습을 피해야 하며 예방약제를 살포하면서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추가로 건전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트레이 간격을 띄어서 묘가 햇볕을 많이 받도록 하면서 야간 온도를 너무 높지 않게 관리하여 묘가 옷자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식 후 활짝 촉진을 위해서는 정식 10일에서 15일 전부터 온상의 문을 열어 온상의 온도를 정식 포장의 온도와 비슷하게 낮추어 관리하면서 고추묘를 외부 환경에 적응시켜 묘 굳히기를 해야 합니다. 정식 전 재배 포장을 조성할 때는 가급적 일항을 15에서 20cm 이상이 되도록 높게 만들어 역병이나 탄저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습한 포장에서는 외줄 재배를 하여 통풍을 좋게 만들어 발병 억제를 시켜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고추 재배에 알맞는 토양의 특성은 토성은 양토에서 식양토 사이, 산도는 pH 6.5 정도의 중성 토양으로서 통기성 및 배수성이 양호한 토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식 일주일 전에는 포장을 비닐로 멀칭하여 지온을 상승시켜서 정식 시 고추가 받는 스트레스를 경감해야 합니다. 정식 적기는 터널 재배의 경우 약 4월 중순이, 노지 재배의 경우 5월 상순경이며 앞서 언급한 본엽이 10에서 13매고 제1번화가 맺힌 우량묘가 정식하기에 알맞은 상태입니다. 제식거리는 외줄 재배 시 줄간격이 90에서 120cm, 주당 간격은 35에서 40cm이며 두 줄 재배를 할 경우에는 줄간격 150에서 160cm, 주당 간격 40에서 45cm 정도입니다. 정식은 가급적 바람이 없는 맑은 날에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 작업 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모를 기를 때 심겨졌던 깊이대로 정식해야 하며 적정 깊이로 식재할 경우 고추의 지재부에 피해를 주는 역병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고추묘를 너무 깊이 심을 경우에는 고추가 역병에 취약해지고 반대로 너무 얕게 심을 경우에는 가뭄 피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키가 큰 모를 정식할 때는 바로 받침대 설치를 해야 합니다. 터널 재배는 정식 직후 즉시 비닐 씌어 관리하는 것인데 이때 유의할 점을 몇 가지 언급하자면 먼저 가급적 우량묘를 정식하여 조기 활착 및 척가를 유도해야 하고 정식하기 일주일 전에는 포장을 비닐 멀칭하여 지온을 상승시켜 정식 시 고추의 스트레스를 경감해야 합니다. 또한 생육 초기부터 환기를 실시하여 낙하 및 낙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정식 포장의 체류 온도가 0도 이하로 떨어진다면 터널 재배를 할지라도 서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늦서리가 내리는 시기를 지나서 정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터널 재배 시 환기 관리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가장 먼저 정식 후 고추 포기 위에 V자 모양으로 환기 구멍을 뚫어서 터널 내부 온도가 35도 이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때 처음부터 지나치게 큰 구멍을 뚫을 경우 터널 설치로 인한 효과가 저하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추가 비닐에 닿을 무렵에는 원형으로 터널 천장에 구멍을 뚫어 고추의 생육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6월 중순경에는 측면의 비닐도 완전히 제거하여 통풍을 원활하게 해주고 농약 살포 등의 농작업 편의를 도모하게 됩니다. 일라이트 부직포를 활용하여 터널 재배를 할 경우 6월 중순까지 서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정식 시기를 7일에서 10일 정도 앞당겨 9에서 12% 정도 수량을 증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터널보다 설치가 어렵고 비록 부직포 자체는 3년 정도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초기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다음은 고추 재배 시비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는 재배 기간이 길고 다비성 작물이기 때문에 충분한 유기물 시용을 해야 하며 또한 칼슘 결핍 방지를 위해 적절한 석회 살포가 필요합니다. 먼저 정식하기 2, 3주 전에 스테비아 석회를 살포하고 이후 정식 일주일 전 일항을 만들 때 밑거름을 살포하게 됩니다. 웃거름 시비는 1차로 정식 후 30일이 경과할 무렵에 처음 실시하며 이후 생육 상태에 따라 30일 간격으로 최대 4차까지 실시합니다. 이때 질소와 칼리 성분의 경우 전체 소유량 중 밑거름으로 약 40%, 웃거름으로 약 60%의 비율로 나누어 시비합니다. 참고로 연면 시비는 생육 불량이나 영양 부족 시에만 실시하면 됩니다. 1, 2차 웃거름은 포세를 확보하기 위해 포기 사이에 3, 4차 웃거름은 헛골에 뿌려주면 되겠습니다. 만약 웃거름으로 NK 복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300평 기준으로 15kg 정도 포장해 살포하시면 됩니다. 완효성 복비를 밑거름으로 시용할 경우에는 1, 2차 옷거름 시비 시 요소 성분을 제외하고 염화칼륨 성분만 시비하게 되며 전체적인 옷거름 살포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노동력 감소 측면에서 이득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추에서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 및 생리장애의 증상과 그 대책에 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역병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역병은 연작장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병균은 토양 내에 최대 8년간 생존해 있다가 빗물을 따라 이동하여 작물을 감염시킵니다. 역병에 감염된 고추는 지재부의 표피가 갈변하면서 땅속 줄기가 잘록해지고 결국 줄기와 잎이 말라 죽습니다. 역병은 과습한 포장 및 연작지 등에서는 그 발생 빈도가 증가하며 역병균은 난포자 형태로 생존하기 때문에 일단 발병 후에는 방제 효과가 낮아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방제 대책으로는 토양에 충분한 유기물을 공급하여 땅심을 좋게 만들어주고 지나친 연작과 역병이 발생한 포장에서의 재배를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이랑을 20cm 이상 높여서 빗물에 섞여있는 역병균이 고추에 묻지 않도록 재배 포장을 조성해야 하며 특히 장마 전에는 배수구를 정비하여 빗물이 빨리 배수되도록 해야 합니다. 약재 방제는 비가 오기 전에 지재부의 토양 속으로 약재가 스며들도록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방금 전에 언급했던 고추는 묘상에 심겨져 있던 깊이대로 정식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지는데 이는 고추의 지재부가 역병에 가장 취약한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탄저병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저병은 주로 과실 부위에서 그 증상이 발현되는데 처음에는 수침상 작은 반점이 점차 둥근 무늬로 확대되다가 점차 부패하며 갈변하고 중심부는 회색으로 움푹 들어갑니다. 탄저병의 병원군은 95% 이상 토양 중에 월동하고 있다가 비가 올 때 빗물에 의하여 전파됩니다. 주로 평균 기온이 25도가 넘고 일일 강우량이 40mm 이상일 때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고온기인 여름에는 잦은 강우가 올 경우 탄저병의 발생 등도가 심하시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탄저병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 조건에서는 비가 오기 전 사전에 보호용 살균제 처리를 해야 하며 이미 발생한 탄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비가 온 후에 이 병주의 적용 약제를 살포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방지에 대하여 말하자면 일단 토양에서의 전염을 막기 위하여 고랑의 멀칭 작업을 실시하고 이랑을 높게 조성하고 한 줄 재배를 하여 고추의 통풍 및 통광을 좋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소질 비료를 과다 시용 시 탄저병 발생 확률이 증가하므로 언제나 적정량을 시용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약재 방제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평균 기온이 25도가 넘고 일일 강우량이 40mm 이상일 때 3일 간격으로 적용 약제를 2회 교호 살포해야 하며 1차 방제가 끝난 후에도 20mm 이상 강우 예보 시에는 추가적으로 약제를 살포해야 합니다. 탄저병은 여기 표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발생 초기에 병든 과실을 즉각 제거한 후 적용 약제를 살포해야 예방 및 방제 효과가 높아지니 철저한 예찰과 함께 이 병주 즉시 제거로 재배 포장의 탄저병 전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균성 전문이병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성 전문이병은 잎, 줄기, 과실 등에 수침상 작은 반점이 생기며 병든 잎은 일찍 낙엽이 집니다. 발병 원인은 지나친 질소질 비료의 사용으로 고추묘가 연약하게 자라면서 주위 환경이 다습하면 발생하기 쉬우며 특히 태풍이 지나가는 경우 많이 발생합니다. 세균성 전문이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포장에 충분한 유기물을 넣고 질소질 비료의 과다 시용을 피해 고추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다습한 환경에서 발생이 심하므로 배수가 불량하여 토양이 전체적으로 과습한 토지에는 재배를 회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흰비단병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흰비단병은 주로 포장의 온도와 습도가 높은 조건에서 발생하기 쉬우며 발병하면 지재부가 물러지면서 포기 전체가 실리기 시작하며 역병과 증상이 비슷하지만 특히 흰색 균사가 지재부의 원형으로 발생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일단 흰비단병이 발생한 고추는 치료가 힘들고 이를 방치 시 전염원이 되기 때문에 주변의 흙과 함께 신속히 제거한 후 그 자리에 적용 약제를 관주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물리적 방제를 위해 깊이 가리를 하고 정식 전 토양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추 재배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바이러스 증상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여러 종류가 발생하며 대부분 토양 전염 또는 꽃노랑 총체벌레나 진딧물 등의 매개충에 의하여 감염이 되는 특성이 있어 시설보다 노지에서 그 발생 정도가 심합니다.
주로 노지에서 재배하는 비율이 큰 고추에서는 방제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환경 조건이 고온건조하여 해충의 밀도가 높을 때는 다발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바이러스는 발병 후에 치료가 매우 힘드므로 예방 위주로 방제해야 하며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충을 적극적으로 방제해야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고추에 매개충이나 이상 증상이 발생하여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이 될 때는 진단 키트를 사용하여 검사하면 그 발생 여부 및 해당 바이러스의 종류를 확인 가능합니다. 먼저 농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토마토 반점 이조 바이러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에서는 일명 칼라병으로 불리는 토마토 반점 이조 바이러스의 피해 증상으로는 고추의 생장점과 어린 잎이 뒤틀리다가 결국 포기 전체가 위축되며 잎과 가실에 둥근 반점을 형성하면서 비형 증상을 발생시킵니다. 토마토 반점 이조 바이러스는 꽃노랑 총체벌레를 매개로 하여 고추에 감염되는데 일단 발생한 바이러스의 경우 현실적으로 치료가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바이러스가 감염되기 전 그 매개충이 되는 꽃노랑 총체벌레를 방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꽃노랑 총체벌레는 이름에 꽃이 들어가는 것에서 연상되듯이 고추꽃의 개와 동시에 발생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발생 빈도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면 대체로 5월 중하순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개체수가 적은 5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방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개체수 조절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히 한 종류의 약제만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충이 약제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기 쉬우므로 여러 계통의 약제를 번갈아 살포해야 하며 3회 이상 방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꽃노랑 총체벌레는 고추에 특징적인 시큰을 남기므로 고추 열매에 그 흔적이 보일 경우 약제 살포와 함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키트를 사용하여 진단해야 합니다. 사탕부 황화 바이러스 또한 고추에서 자주 발생하는 바이러스 중 하나로 고추 잎에서 모자이크 증상과 함께 위축, 황화, 반점 무늬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토마토 반점 이조 바이러스와의 차이점은 매개충이며 사탕무 황화 바이러스는 진딧물에 의하여 고추에 감염됩니다. 역시 일단 바이러스가 발생한 고추의 경우 치료가 힘들기 때문에 그 매개원이 될 수 있는 주변의 잡초나 진딧물을 제거해야 하며 꽃노랑 총체벌레 방제와 마찬가지로 진딧물의 발생 빈도가 적은 초기부터 서로 계통이 다른 약제를 번갈아 살포하여 방제해야 합니다. 다음은 담배나방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나방은 유충이 열매로 들어가 씨앗과 과육에 피해를 주면서 무름 증상과 함께 고추 열매의 낙과를 일으킵니다. 주 발생 시기는 각각 6월 상순,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 9월 상순이며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유충이 열매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방제를 해야 합니다.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적용 약제를 10일 간격으로 6회 살포하게 되며 진딧물과 동시에 방제하면 일손을 덜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약제를 번갈아서 살포하여 해충이 약제 저항성을 띠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고추에서 발생하는 주요 생리장애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자주 발생하는 칼슘 결핍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칼슘 결핍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고추의 끝부분이 타는 증상이며 생장점 부위에서도 그 증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발생 원인으로는 질소나 칼륨, 마그네슘 등의 성분이 과다 흡수로 인한 기량작용 및 석회 부족, 포장이 건조하여 작물이 칼슘 성분의 흡수가 힘들 때 발생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추를 정식하기 전 사전에 소석회를 300평 기준으로 100에서 120kg 정도 시용하여 토양에 칼슘 성분을 충분히 공급해야 하며 또한 질소나 칼륨, 마그네슘 등의 성분은 적정량을 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는 다량 시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 후 결핍 증상이 나타날 시에는 염화칼슘, 질산칼슘, 인산칼슘 등을 200에서 300배로 희석하여 7일 간격으로 2-3회 정도 연면 시비하게 됩니다. 특히 칼슘 성분은 토양이 건조할 때에는 작물의 흡수가 힘들기 때문에 무엇보다 포장 상태가 건조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주게 되면 질소와 칼륨의 흡수가 늘어나 오히려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물은 조금씩 자주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생리장애 중 일소과는 고추가 직접적으로 강한 햇빛을 받아 과실 표면의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하여 수분이 날아가서 고추가 하얗게 변색되는 현상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알맞은 비배 관리 및 적절한 병해충 방제로 충분한 수량의 잎을 확보하여 너무 강한 햇빛이 고추 과실의 표면에 집중되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 다음 석과는 과실이 정상적인 모양을 띠지 못하고 짧고 둥근 형태를 띠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지나친 저온이나 고온으로 인하여 고추의 수정이 불량할 때 발생하며 포장의 질소와 칼리 농도가 적정량보다 높고
과습할 때는 발생 확률이 증가합니다. 또한 영양제를 지나치게 남용했을 경우에도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알맞은 비배 관리와 함께 고추의 수분이 너무 부족하거나 너무 과다하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추의 수확 및 건조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추의 수확은 붉은 고추의 경우 꽃이 핀 후 약 45일이 경과하여 고추가 붉은색이 들기 시작하면 일주일 간격으로 수확하며 풋고추의 경우 꽃이 핀 후 약 15일에서 20일이 경과할 무렵부터 수확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의 경우 대략적으로 9월 5일 이전까지 개암이 착과가 되면 수확이 가능해집니다. 수확한 고추는 수분 함량이 높아서 장기간 저장 시 부패의 위험과 함께 수송도 불편해지므로 건조해서 출하하게 됩니다. 농가에서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행하던 햇볕 건조는 고추의 상품 가치는 높일 수 있으나 대량으로 건조하기가 어렵고 또한 건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단점이 있습니다. 열풍 건조는 열풍기를 사용하여 고추 건조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건조 작업을 끝마칠 수 있으나 열풍기의 온도 조절이나 건조 시간을 잘 조절하지 않으면 고추의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건조 시간 단축을 위하여 지나치게 고온에서 건조 작업을 하는 경우 고추의 캡산틴이 파괴되어 검은색을 띠기 쉬우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우스를 이용하여 건조를 할 때는 하우스 내부 온도를 35도에서 40도로 유지시키고 과습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시설 내부 지면을 비닐로 덮어서 수분 발산을 방지하면 건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해 노거미 시험 교육 고추 과정에 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